네, 여러분 교재 이번 시간에는 36페이지. 자, 우리가 분계의 절차를 알아야 이제 분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36쪽에 있는 분계의 절차,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를 하려면요, 첫째, 어떤 개정 과목에 기입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개정 과목에 기입할 것인가 알려면 내가 알고 있는 개정 과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정 과목 암기하시라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그 개정 과목에 차변에 기입해야 되느냐, 아니면 반대쪽인 대변에 기입해야 되느냐, 바로 어느 쪽에 기입하는가를 판단해야 돼요. 그 판단은 뭘로 하시느냐면 거래의 8요소. 아까 시간에 정리했던 거래의 8요소 있죠? 자산 개정 과목이다, 증가했으면 차변, 감소했으면 대변에 적어야 돼요. 부채였다, 증가했으면 대변, 감소했으면 차변. 자본 개정 과목이다, 증가했으면 대변, 감소했으면 차변. 비용이 발생했다, 비용 계정의 차변. 수익이 발생했다, 대변, 수익 계정 대변. 그 판단을 거래의 8요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액은 얼마를 기입하느냐. 예. 우리가 앞에 쉬운 것들은 다 금액이 얼마 이렇게 정해주죠. 그러나 어떤 때는 금액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금액을 얼마로 기입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 분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밑에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예제 한번 분계해 볼게요.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라는 거래의 분계는, 상품 20만 원을, 이게 좀 작은가요 화면이? 네.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플러스. 네, 커졌죠? 자,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라는 거래를 분계를 한다면, 1. 이 거래 내용에서 상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과 현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정 과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딱 찾아집니다. 아, 상품, 현금 두 개가 다 자산이에요. 아직 여기 계신 분 중에 두 개가 다 자산인지 이미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아, 나는 회계 공부 이번이 처음이야 하시는 분은 두 개가 다 자산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앞으로 빨리빨리 외우셔야 된다. 자산의 개정 과목들이 뭐가 있지? 아, 상품 이거 맞아, 자산이야. 현금 자산이야. 이런 것을 외워 나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미 안다고 가정하고 상품과 현금 개정 과목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2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입하는 것이 거래의 8요소에 나와 있으니까 분계를 이렇게 여기다 썼습니다. 차변 상품 20만 원. 네. 이거에 의해서 여기다가 차변에다가 상품 계정 차변에 2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야 되고, 다음에 3번, 상품의 금액은 20만 원이며 현금의 여기구나. 2번에 여기 밑에 줄, 두 번째 줄,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였으며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입한다. 왜 감소했냐면은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 현금이 지급됐죠. 그러니까 현금이 지급됐으니까 현금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기 때문에 감소가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단 말이에요.
자산 감소라는 것은 우리 거래의 8요소에서 보면은 대변 요소예요. 대변 요소. 그러니까 현금은 어디로 간다? 대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대변에다가 이렇게 현금 대변 20만 원 이렇게 기록한다 이 말입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니까 상품을 샀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차변에다 이렇게 적었다 이거. 그다음에 동그라미 3변을 보면은 상품의 금액은 20만 원이며 현금도 20만 원이다. 그래서 금액은 20만 원으로 기록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분계를 쓰는 노트에 쓰시는 방법은요.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차변 상품 20만 원, 대변 현금 20만 원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차변 변자는 다 생략을 해요. 보통 차 가로 닫고 상품 20만 원도 다 생략을 해요. 다 당연히 원이니까. 또 대변은 대 가로 닫고 현금 20만 원 원자 생략하고 200,000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차, 대 이걸 표시 안 하고 분계를 쓰기도 해요. 차, 대 표시를 안 하고 분계를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상품 200, 000 현금 200, 000 아이고 가운데 선을 가운데 딱 선을 그으면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 그래서 위에서 분계한 것처럼 이렇게 차 상품 10만원 대 외상매입금 10만원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고 차 대 대신에 가운데 선을 넣어가지고 왼쪽에 상품 20만원은 상품 계정 차변에 20만원 여기 오른쪽에 현금 20만원은 현금 계정 대변에 20만원 이런 분계를 의미한다 이거죠.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계정 과목만 다 알면은요 이거 의외로 쉬워요. 계정 과목 많이 알고 있고 거래의 8요소 그건 8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자산이 증가할 때는 자산을 차변에 적고 자산이 감소할 때는 자산 계정 대변에 적는다. 그 원리만 알면 자산은 다 배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적고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적는다. 그 원리만 알면 이것이 부채라는 계정인 줄만 알면 증가했으면 대변에 적으면 되고 빚을 갚았으면 차변에 적으면 되는 거예요. 계정 과목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래의 8요소는 몇 개 안 되잖아요. 아까 그 거래의 8요소 차변 요소 4개, 대변 요소 4개밖에 안 돼요. 그 원리를 딱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정 과목을 알고 있으면 정확히 배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계 연습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분계 원리에서 계정 잔액이라는 것은요. 아까 이미 설명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재무상태표 계정 중에 자산 계정을 가지고 알아야 될 사항은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으로 감소하며 잔액은 차변에 남는다. 아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라고 했죠.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부채 계정을 보면은 부채 계정은 아까 부채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채 계정은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으로 감소한다. 증가한 쪽에 잔액이 남겠죠. 그래서 잔액은 대변에 남는다. 자본 계정 아까 우리 거래의 8요소에 있던 거예요.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며 잔액은 대변에 남는다. 손익계산서 계정을 볼까요? 손익계산서 계정은 계정이라는 말 참 많이 쓰잖아요. 뭐 재무상태표 계정에는 자산계정, 부채계정, 자본계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정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또 손익계산서 계정에는 비용계정과 수익계정이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비용계정은 차변에서 발생하고
대변에서 아까 소멸한다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무래도 큰 거예요. 그래서 잔액은 차변에 남게 된다.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계정은 대변에서 발생하고 차변에서 소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대변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잔액이 남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T계정으로, 이 T자로 그리는 계정을 T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 자본은 대변에 잔액이 남고 자산은 차변에 남고, 자, 손익계산서 계정에서 수익은 대변에 잔액이 남고 비용은 차변에 잔액이 남는다. T계정으로 그리면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분계의 원리까지 다 해서 분계 설명을 책에서는 여기까지 다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전기 총계정 원장 만드는 걸로 넘어가는데 실습을 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종이의 첫 번째 장, 여기 첫 번째 장으로 가보세요. 여기 문제를 몇 개, 6개 넣어놨어요. 이걸 여러분들 혼자 하라면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1번 문제. 1월 1일 날 액면 금액 한 주당 5,000원인 보통주 160주를 현금으로 액면 발행하였다. 법인을 설립한다 이거예요. 법인 설립 단계에서. 자, 여기서 현금이라는 개념 과목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발행했다는 말은 현금을 주었다는 게 아니고 주식을 준 거예요. 주주에게. 여기 지금 보통주 이 말은 주식이라는 뜻입니다. 주식. 160주를 얼마에 한 주당 5,000원씩 쳐가지고 160주를 현금으로 발행했다 이 말은 현금을 받고 주식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현금을 받았죠. 현금은 여러분 자산이에요. 자산. 자, 여러분 현금을 차변에 적어야 맞아요? 대변에 적어야 맞아요? 증가니까 차변. 현금 받았으니까. 그래서 차변에 여기 2줄로 쓸 겁니다. 여러분 글씨를 좀 가능한 작게 이렇게 2줄 정도로 쓸 거니까 현금 얼마를 받았는지 계산기를 한번 써볼까요? (5,000원) 곱하기 160주 80만원이네. 예. 현금 80만원 차변에 적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제가 여기 2줄로 쓰라고 그랬냐면 이 현금 80만원을 차변에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거래의 결합관계인데 이것을 우리가 자산 증가니까 차변에 온다 이 뜻입니다. 거래의 결합관계까지 같이 한번 써볼 거예요. 여러분 전표 작성 문제에 제가 이런 문제 돼요. 분계도 쓰고 밑에 거래의 결합관계도 기록하라고 문제 내요. 이와 똑같은 문제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분계 쓰고 거래의 결합관계도 기록하는 문제 출제합니다. 전표관리 시험 보실 때. 자, 이제 대변은 여기서 도대체 개념 과목을 못 찾겠죠.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법인을 설립할 때 주식을 발행하면 그 주식 발행의 액면가가 이 액면 금액이 지금 80만 원이에요. 5,000주 곱하기 160주니까 5,000원 곱하기 160주니까 이 액면 금액으로 뭘 처리하냐면 자본금이라고 회계 처리해요. 자본금. 그러니까 법인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 액면 금액입니다. 주식 발행 액면 금액. 그것을 개정 과목을 자본금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앞으로 또 나오겠지만 미리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상대 개정 과목은
자본금이 된다 이거예요. 자본금 80만 원. 이 자본금은 개정과목 이름에서 벌써 알 수 있듯이 자본입니다. 자본금은 자본 개정 과목, 자본 개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증가입니다.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하죠. 우리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면 그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대변에서 자본 증가. 자본금은 자본 개정 중에 하나다.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하고 그 자본금만큼이 바로 회사의 돈이 되는 거예요. 자산. 주주한테 주식을 그냥 주는 게 아니죠. 팔잖아요. 지금 한 주당 5,000원씩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80만 원을 받은 겁니다. 80만 원.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산 증가, 차변 요소, 거래의 8요소에 딱 맞죠? 자산 증가는 차변이고 자본 증가는 대변이니까 거래의 8요소에 차변 요소, 대변 요소가 정확히 맞았잖아요. 다음 2번은 더 쉽습니다. 이제 1월 2일 날 차용 증서를 받고 현금 50만 원을 6개월간 거래처에 빌려주었다. 50만 원 빌려주었어요. 이거 회계상 거래 맞죠? 돈을 빌려주면 우리 회사 현금이 감소했죠? 자산의 변동이 일어났으므로 이건 회계상 거래다 이거예요. 그러면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현금을 일단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이때 이 현금은 차변에 옵니까? 대변에 옵니까? 그렇습니다. 그 판단을 하실 줄 알아요. 대변에 현금 50만 원. 왜? 이것은 자산 감소니까. 자산 감소니까 대변에 기록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현금이 아주 자산입니다. 감소했기 때문에 대변해야 합니다. 자, 이제 차변 가정 과목을 개정 과목을 여기서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이거 그 자산 감소한 거 아는데 근데 왜 50만 원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6개월 6개월로 안 나누냐고요? 아니면 이거 그냥 6개월간 이렇게 그냥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현금이 왜 52호 그냥 왜 50만 원이냐고요? 현금 50만 원을 1월 2일 날 빌려줬기 때문에 우리 회사 현금이 금고에서 현금이 50만 원 없어졌잖아요. 감소했으니까. 제 6개월 반을 6개월 동안 이렇게 50만 원씩 빌려주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6개월간 거래처에 빌려주니까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이렇게 원 빌려줬다는 소리처럼 보이는데요. 아, 그렇게 보이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신 거 있어요. 아,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6개월 후에 받기로 하고 빌려준 거예요. 매달 50만 원씩 빌려주는 게 아니고 50만 원을 1월 2일 날 빌려주고 6개월 후에 돈을 받기로 하고 빌려준 거예요. 그 뜻이에요. 네. 6개월 후에 50만 원 받을 거예요. 6개월간만 빌려줘. 6개월간만 빌려달라고 해서 6개월간 50만 원을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대변의 현금이 50만 원. 자, 차변의 개정 과목을 아시는 분? 네? 아, 예. 잘 아시네. 자, 여러분 돈을 빌려주면요 대여금이라고 해요. 돈을 빌려주는 것은 대여금. 그런데 여기 6개월이라고 굳이 써놨잖아요. 대여금에는 단기 대여금하고 장기 대여금이 있습니다. 장기 대여금은 1년 이상 빌려주면 장기 대여금, 1년 이하로 빌려주면 단기 대여금이 돼요.
그러니까 6개월 빌려줬기 때문에 개정 과목은 단기 대여금이 된다. 50만 원. 그리고 금액은 아니 밑에 이 거래후 거래가 거는 이게 뭘까요? 단기 대여금은 자산 부채 자본 중에 무엇일까요? 단기 대여금이 자산입니다. 왜냐? 단기 대여금은 받을 돈이에요.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어요. 6개월 있다가 이 50만 원을 거래처 보고 달라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자산이죠. 받을 권리가 있는 것 자산. 단기 대여금 유동자산에 있는 개정 과목입니다. 단기 대여금. 그래서 개정 과목도 이게 연습하면서 하나씩 익혀나가죠. 자산 증가는 차변, 자산 감소는 대변. 맞았죠? 거래후 판례서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결합관계가 맞았다. 다음에 3번 같이 해볼게요. 1월 3일 날 거래은행에서 70만 원을 6개월간 차입하여 보통 예금에 입금했습니다. 자, 보통 예금이라는 거 요거 개정 과목이에요. 보통 예금. 예,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이런 게 개정 과목의 이름입니다. 자, 보통 예금에다 입금했으니까 보통 예금 개정 과목이 자산이거든요. 자산. 차변에 기록하겠어요? 대변에 기록하겠어요? 차변에. 그렇죠. 입금했으니까 자산 예금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70만 원 이렇게 기록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산이 증가한 것이다. 자산이 증가한 것이다. 보통 예금에 돈을 빌려서 넣어놨으므로 자산이 증가했어요. 근데 이 돈을 물건 팔아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은행에서 빌린 거예요. 6개월 후에 갚기로 하고 6개월 후에 갚기로 하고 빌린 겁니다. 자, 빌린 거는 개정 과목이 뭘까요? 예, 부채 개정인데 개정 과목은 차입금. 차입금. 아까 2번에서 빌려준 것은 대여금. 우리 회사가 돈이 많아가지고 거래처를 빌려줬어요. 돈을. 대여금. 그러면 이거는 이 3번은 그 반대예요. 우리 회사가 돈이 없어.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차입금. 개정 과목이 차입금인데 이것도 단기와 장기로 구분을 해요. 6개월이니까 단기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 차입금 70만 원. 이것은 부채 증가니까 차입금은 갚아야 될 의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갚아야 될 의무를 우리는 부채라고 합니다. 부채 개정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게 있다. 네. 이렇게 개정 과목을 알아야만이 분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곡차곡 개정 과목들을 앞으로 외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1월 20일 날 급여. 여러분 급여도 개정 과목이에요. 급여 3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거 보통예금도 개정 과목이에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급여 비용입니다. 급여 비용. 보통예금은 자산이에요. 그걸 일단 알아야 돼요. 자, 급여 비용인데 오늘 급여를 지급했으니까 비용이 발생되었나요? 취소되었나요? 발생된 거죠. 자, 비용 발생은 차변에 적습니까? 대변에 적습니까? 차변. 비용 발생 차변. 비용 발생 차변.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다가
급여 3만 원. 왜? 비용 발생이기 때문에. 비용 발생이기 때문에 급여 3만 원 이렇게 적습니다. 자, 보통예금, 이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다는 것은 회사 보통예금에서 이렇게 송금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보통예금은 감소했죠. 그러니까 자산 감소는 대변이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는 겁니다.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급여 3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3만 원. 이렇게 분개가 머릿속에 또 올라야만이 뭐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실무에서 전표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표 입력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프로그램이죠. 자, 여기 도전 프로그램에 보면 이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전표, 하나는 매입 매출 전표. 나중에 이제 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게 되는데, 자, 일반 전표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날짜는 아무 날짜나 한번 6월 30일 날짜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미 입력된 것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입력된 것들 보면은 차변, 계정 과목, 대변, 계정 과목, 이렇게 계정 과목 이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차변이 지금 합계가 451만 원이에요. 근데 대변도 요거 합쳐가지고 이 세 개 합치면 451만 원 똑같죠? 대차 평균의 원리.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전표가 언제나 똑같아야 돼요. 이건 하나의 전표예요. 전표 번호가 1번 4개가 다 똑같죠? 1111. 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연습했던 이거 4번에 있는 거, 이걸 제가 전표로 입력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차변에 급여 3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3만원을 우리 전산에서는 어떻게 입력하느냐?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자, 구분에다가 3번 하면 차변, 급여는 급여 여기다 타자하면 돼요. 그러면 급여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우리는 판매사원의 급여다. 그러면 판매관리비인 801번이라는 이런 코드를 써야 돼요. 801번 어디 가죠? 요거 급여도 603번도 있고 703번도 있고 801번도 있는데, 이제 이거 판매관리비 구분하는 건 나중에 알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차변의 급여, 그러면 여기 밑에 이제 좀 이따가 분계 내용이 밑에 나타날 거예요. 차변의 급여, 자, 거래처, 적요 다 생략하고 여기다 돈만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다 금액을 얼마를 3만 원. 엔터 치면 줄이 내려와요. 자, 여기 밑에 여기 차변 3만 원 하고 여기 지금 들어가 있죠? 예. 이쪽은 이제 대변짜리예요. 그러면 여기다 대변이라고 제가 입력할 거예요. 대변은 4번. 그러면 대변. 보통예금이죠? 코드를 외운 사람은 이렇게 103번 입력하면 보통예금. 아까처럼 코드를 모르면 한글로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딱 103번 보통예금. 자, 거래처, 은행을 원래 입력하는 건데 은행 모르고 적여도 입력하는 거지만 그냥 지나가시고 3만원 기본적인 것만 딱 입력을 했습니다. 자, 전표가 6월 30일에 전표 중에 2번 전표죠. 2번 전표. 아까 여기 1번은 미리 입력되어 있는 것이었고, 2번 전표를 보면은 밑에 3만원, 3만원, 대차가 차변도 3만원, 대변도 3만원, 그리고 밑에 분계 내용. 차변에 급여 3만원, 오른쪽 대변에 보통예금 3만원. 이렇게 보이죠? 우리가 이 분계한 것을 전산에 이 도전 프로그램이라든가 회계 프로그램에다 처리하는 것은 전표 입력이라는 것으로 일을 한다 이거예요. 전표 입력. 그러니까 전표 입력을 할 줄 알려면은 분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예. 이해가 가시죠?
자, 이제 연습했던 거 지우려면 이게 체크한 다음에 위에 있는 여기 휴지통 누르고 확인 누르면 전표 지워버립니다. 이 전표 입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 분계라는 것을 이해하고 분계를 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분계해 볼까요? 5번. 1월 31일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5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라고 했네요. 자, 대여금이라는 건 빌려준 거예요. 빌려줬더니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1월달 이자를 받았는데 5만 원을 받았대요. 현금으로. 자, 그러면 여기 계정 과목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이제 이미 사용해 봤죠? 자, 현금 이때 차변에 적어야 돼요? 대변에 적어야 돼요? 그렇죠. 차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 자산 증가니까. 그렇죠. 자산 증가니까. 이런 판단이 돼야 돼요. 대변 요소도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예. 이 현금 5만 원이 증가한 원인이 뭐냐? 결과와 원인과의 관계거든요. 분계라는 게. 이자를 받았죠. 이자. 예. 이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자라는 것은요, 개념 과목이 두 개로 나누어져요. 이자를 받았다는 건 이자 수익. 이자를 주는 경우는 이자 비용. 이자를 주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비용이에요. 이자가. 그건 이자 비용. 이자를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자 수익. 지금 우리는 이자를 받았죠. 이자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5만 원. 이것은 우리가 그렇죠. 수익 발생. 수익 발생은 대변이니까 딱 맞아 떨어지죠. 수익 발생 대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5개 하고 나면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분계한다는 것은 차변 한 줄, 대변 한 줄 이렇게 딱딱 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아까 여기 분계에서 이미 입력된 분계 여기서 보셨죠? 꼭 그러는 게 아니에요. 차변이 하나지만 대변은 3개잖아요. 개정 과목이 차변 하나, 대변 하나씩 반드시 이렇게 하나하나씩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차변의 합계 451만원, 대변의 합계 451만원. 합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개념 과목은 여러 개로 서로 가지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로 가볼게요. 6번 문제. 1월 31일 매출 대행 수수료 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네, 우리가 이제 쉬운 걸로 문제를 다 낸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걸로. 자, 현금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현금이라는 개념 과목 어디다 기록해야 될까요? 그렇죠. 현금 8만 원 차변에. 이것은 자산 증가입니다. 이거 자산 증가예요. 그렇죠? 자, 왜 받았을까 보니까 매출 대행 수수료로 받았대요. 여러분, 수수료가 들어가는 개념 과목도 2가지가 있어요. 수수료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개념 과목 2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자하고 똑같아요. 자, 수수료를 받는 회사는 수수료 수익,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사는 수수료 비용. 개념 과목이 2개입니다. 수수료 수익, 반대쪽은 수수료 비용. 받은 회사죠. 그러니까 수수료 수익.
수수료 수익은 여러분 수익 계정 과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수익 발생이다. 수익 발생은 대변이다. 이렇게요. 분개하고 나서 거래의 결합관계, 거래의 8요소를 여기다 적용시켜 봐야 돼요. 내가 분개가 잘 한 것인가, 분개를 제대로 한 것인가. 거래의 결합관계가 딱딱 맞게끔 성립이 되면 거의 맞았다. 계정 과목이 틀렸으면 틀린 거지만 거래의 결합관계만큼은 맞았다. 네. 모든 회계 처리는 분개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따라서 회계 처리라는 건 분개이기 때문에 회계 공부는 분개로 시작해서 분개로 끝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이죠. 실무의 핵심이 분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습을 꾸준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걸 원만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계정 과목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문제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배우신 지 이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개념 과목을 많이 알 리가 없잖아요. 이제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할 수 있는 분은 빨리빨리 외우고 나는 시간이 너무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한 달 계획 잡아가지고 조금씩 외워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1개월 후에는 많이 외워야 돼. 오늘 당장은 별로 모르지만 앞으로 1개월 후에는 많은 개정 과목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쫙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계 연습은 이 정도 하고요. 교재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재에 36페이지를 보시면 거래의 순환 과정의 세 번째 단계인 전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기란 무엇인가? 전기라는 것은 총계정 원장을 만드는 작업이 전기입니다.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전기.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여 분개한 내용을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것. 분개한 내용을 해당 계정에다가 옮겨 적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기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해당 계정이 설정되어 있는 장부, 그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하면은 뭐가 만들어지느냐? 총계정 원장을 만든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기 옆에다가 이렇게 총계정 원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 전산에서는요, 전기를 과연 할까요? 사람이? 안 합니다. 왜냐? 전산이잖아요, 전산. 그러니까 분계, 아까 그 전표 입력에다가 우리 사람이 입력해주면 전기는 지가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전산에서는 자동입니다. 그런데 이걸 원리를 알아놔야만이 여러분이 이론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원리를 알으셔야 돼.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여러분이 전기를 일부러 하려는 일이 없어요. 전표 입력하자마자 이미 장부로 벌써 넘어갔어요. 기록이 돼버렸다 이거죠. 동시에 입력과 동시에 전기가 일어나요. 자, 그러나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전기가 일어나느냐? 그 전기 절차를 알아보자. 자, 1번 볼까요? 분개할 때 기록된 분개의 해당 계정을 찾아라. 그러면 분개할 때 여기 지금 분개해 놨어요. 해당 계정 차변에 상품이 있네요. 상품을 찾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밑에가 장부예요. 상품을 찾았습니다. 자, 1번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차변 계정에 분개된 금액을 총계정 원장 해당 계정의 차변에 기입해라. 지금 찾았어요. 아까 차변에 상품을 찾아가지고 차변에다 기입했죠. 왼쪽이 차변이에요. 상품 계정 찾았어요. 차변에 금액 적었습니다.
자, 2번 했어요. 3번. 대변 계정에 분계된 금액을 총계정 원장 해당 계정에 대변에 기입해라. 자, 대변 계정이 뭐예요? 현금이죠. 현금을 찾아갔습니다. 현금 찾았어요. 대변, 왼쪽이죠? 대변에다 기입했습니다. 아, 오른쪽. 예, 오른쪽 대변. 예, 기입했죠. 4번. 금액 앞에 상대 계정 과목을 기입하는 것이다. 자, 이 상품의 차변에다 적었는데 이 금액 앞에는 상품이라고 안 적어요. 여기 이미 상품이니까 이 상품의 상대 계정 과목인 현금을 갖다가 여기다 적어준다 이거예요. 예, 현금을 갖다가 여기다 적어준다.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차변의 계정을 찾아가지고 차변에다 기록하는데 금액 앞에 적는 계정 과목은 자기 계정 과목을 적지 말고 반대쪽 계정 과목을 적는다 이거예요. 상대 계정 과목. 자, 현금도 보세요. 현금 계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대변에다 적었어요. 금액을. 그런데 앞에 쓰는 내용은 이게 현금이니까 여기다 또 현금이라고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기 그 상대 계정 과목을 갖다가 금액 앞에다 이렇게 쓴다. 이게 전기하는 원리입니다. 상대 계정 과목을 쓴다. 방향은 자기 방향이에요. 금액이. 근데 앞에 쓰는 내용은 반대쪽. 상대 계정 과목을 적어줍니다. 이게 전기하는 원리예요. 이 원리대로 우리가 전기하는 연습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시험에서 딱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딱 보여주고 여기다 앞에 날짜를 6월 30일 이렇게 써놓고서 자, 6월 30일에 거래는 무슨 거래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보기 1, 뭐 2, 뭐 3, 뭐 4, 뭐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6월 30일 거래를 이 그림, 저런 그림이 전혀 없고 이거 하나만 딱 보여주고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자, 이걸 머릿속으로 분계를 떠올려야 돼요. 아, 상품의 차변에 적었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구나. 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는 말은 상품을 사왔구나. 말이 되죠? 그런데 상대 개념 과목은 여기 상대 개념 과목이라는 거 현금이래요. 그러면 상품을 뭐로 사왔어요? 현금으로 사왔구나. 그 보기를 밑에서 찾으면 돼요. 6월 30일 날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했다. 구입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답으로 찾으면 분계도 할 줄 알고 전기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냥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장부를 딱 이게 그림으로 T 계정으로 보여주고서 이 거래가 무슨 거래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분계도 할 줄 알고 총계정 원장에 기입도 할 줄 아는 전기까지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만이 그걸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우리 분계 6가지 한 거를 전기하라고 여기 총계정 원장을 그림으로 다 그려놨어요. 다음 장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전기를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또 쉬죠.